오늘은 도광양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광양회, 그 미중전쟁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시진핑은 이를 악문채 자신을 타이르듯 이 한마디를 나직이 되뇌었다. 도광양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덩샤오핑의 외교 방침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중국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이 중국의 외교 방향을 제시한 명언으로 시진핑 자신도 이 말을 가장 좋아했다. 자신이 힘을 모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이 말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시진핑은 자신을 추스렸지만 어제의 일만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시진핑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죠. 그 전화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그 전화의 내용에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진핑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가 시 주석, 당신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네 은행들을 처벌하겠소. 곧 베이징에 우리 조사단을 보낼 테니 적극 협조하시오. 자료를 감추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당신이 지난번에 내게 사정에 내가 북한에 대한 무력 조치를 요구했던 걸 잊지 마시오. 트럼프는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처벌이라는 안하무인의 단어를 썼고 자신은 이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가슴이 맺히는 것이었다. 여기 보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북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은행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당신네 은행들을 처벌하겠소 하면서 처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진핑은 뭐 아무 대꾸도 못 했다. 그러면서 또 올린 단어가 바로 이 도광양회입니다. 이 도광양회는 중국 발음으로 하면 타오광양후이라고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광양회. 여기 보면 감출 도자, 빛광자, 빛을 감추고 양후이, 양회, 기른다 이 말이죠. 어둠 속에서, 해는 어둠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빛을 감춘다는 거는 나의 실력이라든가 나의 주장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그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 상대방을 제압할 때까지 기른다 이런 용어로 1980년대 그 덩샤오핑이라고 하죠. 덩샤오핑이 그 중국의 외교 방향의 그 메인 테마가 도광양해였어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광양해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참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랬던 결과 이제 정말 그 중국은 실력을 쌓고 이제는 그 G2 시대,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 시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덩샤오핑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시진핑도 이 도광양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죠. 저도 이 도광양해, 타오광양후이 이 단어를 뭐 아주 좋아할 뿐더러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아무리 실력이 뭐 조금 있어봤자 사실은 세 발의 피죠. 다른 어떤 경쟁자라든가 다른 내 우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이 얼마 안 되는 정말 그 한 줌 되는 실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하면 정말 욕만 얻어먹고 상대의 미움만 살 뿐이고 오히려 내 전략, 내 작전이 다 노출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광양해 이 단어를 저도 아주 이제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진핑은 거듭 이 한마디를 내뱉으며 머릿속에서 트럼프의 심술로 가득 찬 얼굴을 지우고 그 트럼프의 얼굴을 보면 막 이렇게 양볼이 그 심술 덩어리죠. 그리고 덩샤오핑의 웃음 띤 얼굴을 떠올렸다. 덩샤오핑의 웃음 띤 얼굴. 덩샤오핑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라는 절묘한 말로 공산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고리타분하고 파괴적인 노선 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길로 이끌어내
이제 곧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제 덩쇼팽이 굉장히 좀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경제를 세계 1위 자리에 올리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도광양해를 기반으로. 그 덩쇼팽의 그 인생 역정도 보면 아주 도광양해예요. 살펴볼까요? 인생 역정도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덩쇼팽은 문화 대혁명 당시 숙청의 위기가 닥치자 마오쩌둥에게 수십 차례 자아 비판문을 써보내고 끝없이 굴신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자신도 비슷한 역정을 겪었다. 자신은 시진핑도 비슷한 역정을 겪었다. 아버지는 혁명 원로의 부총리였고 자신은 귀공자로 태어났으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만큼 힘든 하방 생활을 견뎌냈다. 15살부터 거의 7년 가까이 토굴에서 지내며 힘든 노동을 견뎌야만 했다. 공산당 입당을 10번이나 거부당하고 서열 다툼에서 밑바닥을 헤맬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 않았던가. 도광양해. 시진핑은 다시 한번 절규처럼 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도광양해 한 번이면 다 극복이 되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이자만은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것이었다. 미중 관계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국제화와 자유무역과 세계평화를 주장했고 그 시기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는 집권하기 전부터 중국을 약탈자에 비유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을 천명하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굴욕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었다.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북한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그 무역에서도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노선을 지금 트럼프가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이 아주 그 화가 난 목소리로 화가 난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광양회, 타오광양후이, 그러니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저도 지금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의 어떤 좌우명 정도로 새기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타오광양후이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참아내고 좀 더 이제 내 실력을 기르는데 그런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